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 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입니다. 핵심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시켜 드립니다. 어휘 암기 3계명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기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다이어를 아주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동료 유의어까지 학습을 하시면 최적의 효율적인 어휘 암기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6강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코의 네 가지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함께. 함께 있으니까 모이다, 집. 함께 모여있다라는 얘기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same의 의미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비한 이 머리의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more. 이 머리라는 단어는 이 마켓의 이 말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어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trade, deal, buy and sell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게 마켓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마켓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관계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주겠죠? 그럼 바이어는 뭡니까? 돈을 주는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탄생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항상 신에게 뭐요? 죄를 짓죠. 그럼 신은 항상 인간을 뭐요? 용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이러한 개념에서 또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신과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표 단어는 커머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상업의,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상업의, 명사로 쓰이면 상업 광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다음과 같은 이 단어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어죠. 커머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커머셜이라는 단어는 상업의, 상업 광고, 명사꼴은 커머스가 되죠. 무역, 상업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광고, 홍보, 선전이라는 요 6가지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mercha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상인, 특히 무역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merchandise라는 표현은 상품, 물품, 제품을 의미하는 말이고 동사로 쓰이면 판매하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이라는 이 단어, 네 단어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단어는 mercy라는 단어인데 이 mercy라는 단어는 자비 또는 고마운 일,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merciful이라는 표현은 자비로운, 다행스러운 의미로 쓰이고요. merciless라는 단어는 무자비한,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은 뭐뭐의 처분대로, 마음대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ommercial이라는 단어죠. 이 com이라는 단어는 뭐다? together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머리라는 표현은 바로 market, trade, deal, buy and sell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거의 명사꼴이 바로 commerce가 되는 겁니다. 상업, 무역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buyer와 seller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업의 의미로 당연히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common 뭐다? 함께, 뭐는 뭐다? trade, deal, buy and sel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서로 팔고 사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상업적이다라는 게 뭡니까? 영리 위주라는 얘기죠.
영리 위주의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럼 영리 위주로 하는 것은 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민간의, 민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요거의 상대 개념인 국영이라는 표현은 state uprightly, state ru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상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광고 방송을 또 커머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영화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돈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1분간의 커머셜, 뭐예요? 광고 방송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국제 무역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이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바로 무역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의어 유의어죠. 여러분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 단어들이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dvertisement입니다. 약어로는 AD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AD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vert라는 단어는 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디로 관심을 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구매자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자기들이 팔 제품이죠, 제품. 이 제품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어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vert라는 단어가 있죠. 접두 어는 away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vert는 뭡니까? 턴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turn away예요. 이렇게 몸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1차적인 의미가 외면하다입니다. 외면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피하다 의미로 써요. 만약에 위험이 나한테, 어떤 위험 물질이 나한테 와요. 그럼 몸을 돌려서 피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avoid하고도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convert A into B죠. 이 vert는 턴인데, 턴의 의미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또 change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convert A into B는 change A into B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turn A into B도 역시 뭐예요? A를 B로 바꾸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advertisement 설명 끝났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front a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광고를 하다가 됩니다. 우리는 지역신문에 뭐를 했다? 광고를 했다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표현이 banner ad라는 표현입니다. 배너 광고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배너 광고라는 것은 뭐냐면 웹사이트에 띠 모양으로 게시되는 광고를 배너 광고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고죠. 퍼블릭시리라는 단어예요. 퍼블릭시리. 여러분들이 펍이라는 단어나 팝이라는 단어는 다 peopl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가 빠지고요. 이 LE를 빼면 뭐가 남아요? 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펍은 뭐다? people.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게 바로 사람들, 대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퍼블릭 사이즈라는 단어는 뭐예요? 대중에게 알린다라는 얘기예요. 퍼블리시라는 단어는 뭡니까? 출판하다죠. 대중에게 역시 발표하는 개념이에요. 발표하는 개념이 되겠죠. population은 인구가 되고요. popularity라는 표현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 인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public이라는 단어는 사람, 대중에게 알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광고, 홍보의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또 뭐냐면 매스컴, 언론의 관심, 주목을 public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예문이죠. adverse publicity 그러면 adverse라는 표현이 바로 불리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adverse publicity 그러면 뭐가 돼요? 매스컴의 악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일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고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죠. 광고 홍보. public relations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거를 약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PR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약어가 뭐다? PR. PR을 하다라는 말이 public relation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대중의 관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relate이라는 단어에서 이 relate이라는 어근을 잘 아셔야 돼요. relate이라는 어근을. 이 relate이나 이 fall이라는 어근은 carry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carry. 그럼 carry의 일차적인 의미가 뭐냐? 원어민들한테 carry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로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가지고 있다. have의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동을 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운반하다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가 뭐냐면 운반이라는 것은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전달의 개념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다,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말하다, 알리다가 되겠죠? 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알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public relations라는 표현은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홍보활동 또는 선전활동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얘기죠. 연상어휘를 보겠습니다. relate, translate, refer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희 다 뭐다? 말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elate이라는 표현이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translate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언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니까 번역하다가 되겠죠. refer to가 뭐예요? 언급하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refer to A as B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public relations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나 광고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 홍보죠. 프로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앞으로라고 그랬죠. 앞으로. 모션은 뭐예요? move, 이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진, 진급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직위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진이나 진급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제 스포츠 용어로 쓰이면 그 팀의 승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활동, 판촉활동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동한다는 건 뭐다? 바로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업에서 촉진시키는 건 뭐를 촉진시키는 겁니까? 판매를 촉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개념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보활동, 판촉활동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홍보활동, 판촉활동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뭐랑 관련된 것이냐? 바로 판매 및 홍보와 관련된 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표현이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도 외워두세요. 이 크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서로 크로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상품들이나 두 회사 사이의 상호 촉진 광고 활동을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얘기죠. 뭐로? 영업부장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서프라이즈, 놀라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take by surprise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이죠. 그 팀이 이제 first division 그럼 1부 리그라고 번역이 돼요. 그 여자의 팀이 1부 리그로 뭐 했다? 승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홍보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단어죠. 프로파간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파간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프로파게이시라는 동사와 크레덴다라는 명사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가 없어지고 CRED가 없어지고 그럼 어떤 단어가 나와요?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파게이시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크레덴다의 의미도 알아야지만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파게이시라는 표현은 사상을 전파하는 겁니다. 식물을 번식시키는 단어고요.
그래 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credi라는 단어가 뭡니까? incredible.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는 부정은 아시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credi라는 표현이 바로 믿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된다라는 표현은, 이건 종교 용어예요. 믿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파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단어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 누가 있습니까? 독재자 히틀러가 있죠. 독재자 히틀러가 있죠. 그럼 독재자 히틀러는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념을 막 믿게 하는 광고, 선동을 많이 했겠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 정당 등에 대한 허위, 과장된 선전을 프로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근데 프로퍼게이시라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동사인데요. 어렵지만 기본 배경 지식만 알면 아주 쉬운 단어예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한번 암기하시면. 이 표현은 뭐냐면 식물을 번식시키다의 의미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라는 단어는 앞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fasten 또는 fix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고정시키다,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팩을 팍으로 연상하시라는 얘기예요. PH를 팍 어디에다 박다, 팍 어디에다 박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박았다라는 얘기는 그게 고정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고정을 시켰다라는 것은 뭡니까? 연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식물 용어로 여기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여기를 이렇게 절단을 하고요. 다른 새로운 나무를 여기다 고정시키고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접목시키다라고 하죠. 이 단어가 여기서는 접목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접목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보세요. 앞에 있는 나무에 다른 종자를 접목시켜서 그 식물을 번식시키는 개념이에요. 앞에 있는 나무에 다른 종자를 접목시켜서 식물을 번식시키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식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사상으로 바뀌어요. 사상. 사상을 전파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propag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식물을 번식시키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상을 전파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propagate이라는 표현이. 그래 된다라는 표현은, 크레드가 뭐라고요? trust, believe, faith, 믿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의미하는 말로서 바로 이겁니다. 믿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믿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드라는 게 trust라고 믿다라고 그랬죠? 크레드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조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credible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믿을 수 있는이 되고요. incredi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로퍼간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된 것이죠.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지도자, 정당 등에 대한 허위 과장된 선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 이제 한 번만 암기해도 이거 평생 까먹질 않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착한 예문입니다. 예술을 우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수단입니까?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텔레비전 광고는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전파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전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뭐 할 수 있다? 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서? 씨앗에서. seed는 씨앗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오늘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merchant라는 단어죠. 머리라는 단어는 뭐다? marketing, trade, deal, buy and sel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인을 우리는 닐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트레이드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트레이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리테일러 그럼 뭐가 돼요? 소매상이 되죠. 홀세일러 그럼 뭐가 됩니까? 도매상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죠. 멀천다이즈가 됩니다. 여기서 멀천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예요? 멀천, 상인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멀천다이즈라는 표현은 상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 이 상인이 파는 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이 파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builders merchant 그러면 뭐가 돼요? 건축 자재 상인이 되겠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상품을 셀렉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엄선하고 선택하고 선별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양하게 엄선해 놓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시노님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영어의 고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입니다. 상품, 제품을 의미하는 단어들에는 merchandise, product, goods 또는 commodity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프로덕의 동사꼴이 뭡니까? 프로듀스가 생산하다가 되죠. 이 생산의 개념은 프로라는 것은 forward를 의미하는 말이고 덕은 lead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끌어낸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뭐가 있느냐면 밭이 있습니다. 밭전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여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앞으로 끌어낸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끌어낸 것을 우리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 그래서 이 프로듀스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면 농산물이 되고요. 동사 자리에 나오면 생산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프로덕은 무엇이냐? 바로 팔기 위해 생산한 제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굿즈라는 단어가 바로 또 제품의 의미로 쓰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굿이라는 형용사에는 이로운, 유익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이로운, 생활에 유익한 상품, 제품이라는 개념에서 이 표현이 제품, 상품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커모디티라는 단어가 가장 어렵죠. 여러분들이 모드라는 어근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MOD라는 어근은 이 모드는 바로 fit을 의미합니다. fit의 의미가 뭐예요? 맞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만든 제품, 상품을 커모디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 제품을 의미하는 네 개의 단어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멀시라는 단어죠. 이 멀시라는 단어는 인간과 휴먼이죠.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뭐를 진다라고 그래요? 죄를 진다라고 그러죠. 그럼 신은 항상 인간에게 뭐예요? 인간을 용서를 해주잖아요. 용서를 해준다라는 게 뭐를 베푼다라는 얘기냐? 바로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우리는 자비, 휴머니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자비를 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우 고마운 일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비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다? 다행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들은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들의 인질에, 호스티지는 바로 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이죠. 근데 mercy라는 단어가 뭡니까? 자비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자비라는 것은 신의 처분이고 신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은 신의 처분대로, 신의 마음대로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의 처분대로, 신의 마음대로라는 얘기는 신에게 좌우가 된다는 얘기고 신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신에게 휘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는 속수무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처분대로 되기 때문에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의 성적은 누구에 달려있다? 바로 교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달려있다? 누구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뭐뭐에 좌우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씨에 좌우되죠. 날씨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 물어보시면 나는 나 자신을 은행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난 내 자신이 은행에 다시 말해서 휘둘리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입니다. merciful이라는 단어입니다. mercy라는 단어가 뭐다?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고 ful이라는 전면은 바로 가득 차 있다 또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비를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의어에는 humane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는 다행스러운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merciful God 그럼 뭐가 돼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되겠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죽음이 왔다라는 얘기네요. 뭐로써? 해방에 자비로운 다행스러운 고마운 해방으로서 다가왔다라는 얘기네요. 일곱 번째 단어를 보면 mercil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mercy가 뭐다? 자비롭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less라는 부정 전면은 바로 뭐뭇이 아니다 또는 뭐뭇이 없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자비하다라는 얘기죠. 무자비하다라는 게 뭐야? 인정사정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정사정 없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잔인하고 엄청나게 가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ruel과 harsh라는 단어까지 동의어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아주 무자비한 살인자를 의미하죠. 인정사정 없는 살인자, 잔인한 살인자, 가혹한 살인자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점 어원 연상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다이어와 동의어를 같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여러분들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